지금부터 제3회 세무정보 처리 TAT 1급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문제 파일과 시험지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파일의 압축을 푸시면 다음과 같이 생겨 있을 겁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수험 번호는 D03 시작하는 11자리 입력하고 감독관 번호는 11번 입력해라. 자, 그럼 이제 문제 파일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파일을요,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격시험 창이 뜨겠죠. 자, 수험 번호는 D03 기억나십니까? 자, D03에 나머지는 맘대로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명 합격해야 되겠죠? 문제 유형 감독관 확인 번호는 몇 번? 11번 치시고요. 엔터 하시면 이와 같은 창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지는 이미 출력을 하셨죠? 그래서 시험지 잠깐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ET 1급은요, 실기는 총 8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부가, 원천, 그렇죠? 그거는 40점, 그 다음에 법인 조정 4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실무 수행, 유의사항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회계산업 제13기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 유의사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매입 매주 전표에 입력하라. 부가세와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타계정 대책과 관련된 조교는 반드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교 입력 문제는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시된 것은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 채무 세 번째 보시면 특히 예금 거래죠. 얘도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등록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네 번째 보시면 자금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문에 따라서 추가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조경비는 500번대 쓴다. 여섯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쓰겠다. 특히 우리 TET 1급의 주의할 사항은 이거죠. 법인 조정 문제는 별도의 회사가 주어지므로 회사 선택에 주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재무회계를 같이 한번 클릭하시고 문제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대해서 8점 되어 있고요. 자, 문항은 두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 보시면 그저 매도 가는 증권의 처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6월 22일 날 보면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한 황금전자의 주식 500주를 1주당 18,0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500주에 18,000원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900만 원이죠? 그럼 900만 원을 차변에 입력하시게 될 거고 다음 자료 설명 보시면 자, 매각일현재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의 잔액을 확인해라. 참고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서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 처분하니까 그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매도 가는 증권은 2002년 5월 1일 날 1000주를 산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공정가액으로 무엇하였다? 평가하였다. 자, 계정별 원장 매도 가는 증권 및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2012년 5월 구입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 문제 보시면 주식 매각일에 회계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주의할 사항이 있죠. 922번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처분 이익을 계정 과목을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전에 먼저 계정 과목 만드는 문제가 먼저 있죠. 그러면 걔를 먼저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하시고 자, 922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사 설정, 계정 과목 나오시죠? 변경하시는 건 코드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정 구분은 몇 번으로 해라? 그렇죠. 3번 일반으로 해라. 이와 같이 계정 과목 및 조교의 계정 과목을 먼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은 부가세 관련 없는 거래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내가 돈 받은 건 얼마인지 나왔는데 그럼 도대체 매도가 얼마 있느냐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계정물 원장을 클릭하시던 아니면 자 전체 메뉴에서 시산표를 클릭하시던 뭐 어떤 거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냥 합계 전에 시산표로 클릭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현재이기 때문에 6월 22일 치시면 여기에 첫 번째 매도 가는 증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매도 가는 증권의 1880은 그죠? 12년 5월 1일 산 거에 대해서 12년 12월 31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금액을 없애면 되는데 다만 주의할 사항은 얘는 몇 주에 대한 거다? 1000주다. 그러면 1000주인데 우리가 지금 500주만 어떻게 했어요? 매각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18,800원이니까 1000주니까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전체 금액은 1,880만 원이고 얘에 대해서 처음에 구입 당시는 1000주니까 18,800원이 주당 금액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계산기 눌러서 그렇죠? 18,800원 그렇죠? 곱하기 500주 그럼 얼마 나옵니까? 940만 원.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이 얼마 나올 것이다? 940 나올 것이다. 메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40만 원 나오고 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이 매도 가는 증권도 평가이익이 380인데 요거 역시 몇 주에 대한 거예요? 1000주에 대한 거죠. 그러면 500주를 팔았으니까 식은 380만원 곱하기 1000주분의 500주 절반이죠. 그러면 절반인 금액 얼마? 190만원을 차변에 없어줘야 할 것이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금액들을 먼저 조회하신 다음에 자, 일반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언제 치면 돼요? 6월 22일 치시고 자 먼저 차변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500주를 18,000원에 매각했으니까 무슨 예금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예금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반드시 은행 코드 거셔야 되죠? 그래서 보통 예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은행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국민은행 확인해 주시고 자 일단은 여러분 답안지에 보시면 적요 입력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적요 치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필요한 적요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은 9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변에 있던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380이 있었죠. 1000주에 대해서 그럼 500주만큼 매각했으니까 1000주분의 500해서 반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없앤다는 거 이게 제일 주의하실 사항이죠. 그래서 금액은 차변에 19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이 없어지게 되고 이때 몇 번으로 할 거냐?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잠깐 취소하시고 합계전액 시산표에서 아까 우리 매도 가는 증권이 그쵸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보면 코드 보기 눌러주면 178번이구나. 참고로 아까 다시 한번 여기에 매도를 쳤을 때 자 123번의 매도는 앞번호죠. 당좌자산의 매도예요. 1년 이내 것.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건 178번. 저희가 아까 조회했듯이
178번 나왔죠?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은 178번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요. 그쵸? 얼마였어요? 계산 아까 했었었죠? 940만원. 그래서 940만원 입력해 주시면 차액이 남았다. 얼마가 남았습니까? 150 남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아까 922번에 처분이익 만든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얼마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150만원 이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항, 차량 구입에 대한 채권 구입. 이 문제 여러분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처음 보는 문제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실무는 이런 경우가 많죠. 일단 차량에 대한 채권 구입 내역인데, 매입가액. 이거는 뭐예요? 그 공채를 우리가 매입할 때 금액이죠. 근데 매도 금액은 얼마예요? 그쵸? 914만 8,425원이 있고, 그럼 그 차액이 있다. 그 다음에 선급이자도 있고요. 그렇죠? 이자, 법인세도 있고 내가 수납 금액이 있다. 일단 이 문제의 논리를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 자료 설명부터 먼저 보시고 얘기할게요. 6월 27일 날 차량 구입에 따른 공채 매입 증서의 내역이다 라고 되어 있고 공채를 즉시 뭐 했어요? 매각하고 차액은 뭘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다? 평가 문제 보시면 항목별로 거래자료를 회계처리라고 되어 있고요. 채권과 관련해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강제 채권으로서 그죠? 도시철도 공채 매입을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살 때 금액은 채권 매입가액 1112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내가 이제 매입가액이 되는데 얘에 대한 공정가액이 바로 뭐냐면 매도 금액이죠. 근데 그 금액은 매입가액보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얘를 1112만 5천 원 주고 샀을 때 얘에 대해서는 거의 이자가 없거나 있어도 상당히 낮거든요. 그럼 내가 되팔고자 할 때 이자가 낮으니까 1112만 5천 원 주고는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면 그들이 손해보지 않는 범위 그게 뭐예요? 공정가액. 그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914만 8,425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차액 197만 6,575원을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강제 매입 채권으로서 걔를 취득원가에 어떻게 해라. 그죠? 포함해야 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차 산 거니까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급이자. 당연히 채권에 대해서 이자가 붙겠죠? 그럼 뭘로 처리한다? 이자 수익 처리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자가 발생할 거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법인세. 그러면 이 법인세만큼은 어떻게 되겠어요? 빼야 되겠죠? 그리고 법인세는 뭘로 처리해요? 선납세금. 나는 고로 그렇죠. 수납 금액 196만 6,746원을 그렇죠. 내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에서 6월 27일 자, 차변에 그렇죠. 자, 먼저 이 공채에 대한 걸 분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라.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공정가액 입력해야 되죠. 그 금액이 무슨 금액이다? 매도 금액이다. 914만 8,425원이다. 그러면 그거와의 차액, 그렇죠? 채권 매입 매수차액 197만 6,575원은 강제름으로 이거만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뭐 산 거예요? 차량이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 주시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197만 6,575원이라고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급이자, 그렇죠? 선급이자만큼은 이자가 발생한다. 뭐다? 이자 수익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인세가 있네요. 이 법인세는 내가 띄고 받겠죠. 그죠? 그래서 띄게 되므로 그건 뭐예요? 선납세금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얼마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1,600원. 요와 같이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그죠? 매매증권을 팔았잖아요. 그럼 내가 산 거 즉시 팔았으니까 다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그렇죠? 914만 8,425원 없어지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이자 받는다. 채권에 대한 보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수익? 이자 수익. 얼마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11,429원. 자, 요거와 관련된 세금은 아까 처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나머지 차액 199만 6,746원은 그쵸? 뭘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현금. 그래서 현금 처리해 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96만 6,746원. 요와 같이 처리하시면 돼요. 상당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건 이 채권을요. 실무에선 이와 같이 그렇죠. 이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도 있고요. 이렇게 추가로 되는 금액을 요 분계를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물론 시험을 떠나서 나중에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우면요. 두 번, 세 번 같이 한번 잘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2번 부가가치세. 부가세와 관련된 거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자, 부가세에 관련된 문항수는 두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항은 뭐냐면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전자세금 나와 있고 공급자의 회계산업 나와 있네요. 다음에 공급받는 자가 중부산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은 1,625만원 나와 있어요. 자료 설명부터 볼까요? 5월 2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는 신발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보이시죠? 두 번째 보면 5월 21일 날 중부산업에서 신발에 뭐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50컬레를 반품받고 관련된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평가 문제 보시면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매출 환입에 따른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라고 되어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에서 발급 및 전송을 요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내역 입력 및 전송 일자는 무시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문제는 이미 5월 2일 날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를 클릭하셔서 5월 2일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전자세금에 전자 발행 찍혀 있다 이런 얘기죠. 참고로 여기에 전자 발행은 그렇죠. 빌365 이사에서 도존이 만든 전자세금 계산서 사이트 빌365에서 발행하는 경우에 여기에 자동으로 그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서 입력을 하면 이곳에 자동으로 전자 발행으로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빌365가 아닌 그죠? 타 외에서 전자세금을 발급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빌365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발행을 이루어진 이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도 이 프로그램 안에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것은 매출 환입이니까 그쵸? 커서를 놓으신 상태에서 수정 계산서를 클릭을 합니다. 이와 같이 수정 사유가 뜨시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 보시면 그쵸?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입 보이시죠? 그래서 환입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입할 때는 어떻게 돼요? 환입된 날 전자세금을 발급하는 거고요. 비고란에 최초의 날짜가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당초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수정분은 언제냐는 거예요. 환입된 날 입력한다. 그러면 환입은 이번에 보는 것처럼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5월 21일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다음에 엔터 하신 다음에 그죠? 환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온 거니까 마이너스 50을 치고 단가를 32,500원 해주면 그죠? 마이너스 160만 5천원에서 쭉 부가세가 나오는 거 보이시겠죠? 그 다음에 뭘 눌러줘라? 확인을 눌러줘라. 자, 그러면 5월 21일 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대금은 잘 설명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외상대금에서 차감한다. 그럼 이 분계는 2번 그렇죠? 그럼 분계도 자동으로 이루어졌을 거고요. 여기다가 전자입력 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어디서 가서 해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서 발급해라. 자, 전체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요. 부가세 2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날짜는 5월 21일부터 5월 21일 엔터 해주시게 되면 우리 아까 21일 날 중부에 발행한 환입에 대해서 미전송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체크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상단 툴바에 전자발행을 클릭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냐고 물어보게 되죠. 그럼 뭐 해주시면 돼요? 발행 눌러주시면 그렇죠. 발행되었다고 나오고 확인 눌러주시면 발행 대상과 확인 요청이라고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여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발급 및 전송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쵸? 빌36524가 뜨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그쵸? 발급하고 전송하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클릭 눌러주시면 그리고 매출 조회 주시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얘는 채점사항 아니다 라고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발행 눌러주시면 되고 완료되었다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국세청 전송 결과 한번 들어가서 전송이 맞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출 조회 눌러주시면 전송 일자도 이상하게 찍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평가 문제 마지막 지문에 전송 일자도 무시해라 라고 이가 나왔던 거예요. 자, 이제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회키 한번 눌러주시면 그렇죠. 전송 성공으로 나오셔야 하며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다시 한번 조회키를 눌러주면 여기에 자동으로 전자 발행으로 찍히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셔야 점수가 부여되니까 잊지 말고 잘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항 전자세금 계산서에 관련 가산세라고 되어 있네요.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 보시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국세청 이세로의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의 일부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에 거래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발급된 전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반영해라. 그리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문제 보시면 모든 거래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작성 일자로. 그 다음에 모든 거래는 외상.
그 다음에 제품 매출로 처리하고 전자세금은 전자입력으로 처리해라. 두 번째 보시면 가산세를 적용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거저 맞아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적인 거 3개 문제 틀리시면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여러분들 발급과 전송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러면 위에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의할 사항은 발급일자와 전송일자예요.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는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발급을 하죠. 그 다음에 발급한 거 전송은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가산세가 없어요. 근데 발급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봐주는 건 작성일자는 말일자로 해서 그 다음날 10일까지 무엇하고 발급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음날 11일까지 전송을 하면 가산세가 없다. 자, 근데 첫 번째 문항 보시면 영남산업 보세요. 발급은 6월 11일이네요. 며칠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10일. 그죠? 근데 11일 날 발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슨 발급이 될 것이다? 지연 발급이 된다. 다만 전송은요. 전송은 만약에 전송도 지연 전송이 될 경우에는 그쵸? 지연 전송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 가산세는요 배제가 되니까 그쵸?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영남의 986만 원은 뭐다? 지연 발급이다. 그럼 두 번째 봐요. 작성은 5월 31일, 발급은 6월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갔죠? 근데 전송이 며칠인가요? 12일. 그러면 얘는 무슨 전송? 지연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880만 원은 지연 전송으로 그렇죠. 가산세가 부과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지 어려워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6월 30 그렇죠? 근데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7월 10일. 자, 그러면 얘는 지연 발급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1월부터 5월까지는 6월 30까지가 최대한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월 달은 6월 10일이었잖아요. 5월 말일자로. 그래서 6월 11일부터 6월 30까지는 지연 발급이 되지만 만약에 7월 1일에 발급을 하게 되면 얘는 미발급이 돼요. 자, 그렇다면 6월 30에 대해서는 그렇죠? 발급이 7월 10일까지인데 11일은 지연 발급이 아니라 그죠? 즉 우리 한번 그 뒤에 한번 해답 제가 설명을 잘 해놨었는데 거기에 한 번 더 참조해 보시면 즉 6월 달과 12월의 공급 분에 대해서는 지연 발급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7월 10일, 그 다음에 1월 10일 이후에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고로 6월 달과 12월 달은 지연 발급은 없고 7월 10일 이후가 되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미발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충청상해 1,450만 원은 뭐가 된다? 그렇죠. 미발급이 된다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메인 매출 전표에 그냥 여러분들 입력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5월 31일. 자, 11번 될 거고요. 분명은 제품,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986만 원. 요와 같이. 그 다음에 코드는 누구예요? 영남. 그 다음에 전자는 뭐라고 그래? 전자 입력해라. 1번 치라 이 얘기죠. 분계는 외상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이 분계 확인. 너무 쉽죠? 그 다음에 5월 30일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11번. 제품 공급가액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880만 원. 이와 같이. 거래처는 어딘가요? 인천.
다음에 전자 입력 1번, 외상 2번. 요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30으로 가셔야 되겠죠? 6월 30. 11번 품명 제품.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1,450만원. 거래처 어딘가요? 충청. 뜨신 거 되셨죠? 전자입력, 분계 외상, 분계 확인.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6점 맞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문제는 가산세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어디 가야 돼요? 신고서 들어가야 된다. 전체 메뉴를 클릭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일기 확정이잖아요. 그죠? 날짜는 4월부터 6월 30까지 하고 엔터 하시고, 기존의 거 입력된 거 반영해야 되니까 아니요 하셔서 새로 불러와야 되겠죠. 여기에 그럼 불러온 금액 확인하시면 되시고, 중요한 건 뭐다? 가산세다. 더블 클릭하시면 가산세 창 뜰 거예요. 자, 우리 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얼마는 986만 원은 그렇죠? 뭐였다? 지연 발급이었죠? 그래서 지연 발급에 가셔서 986만 원 요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880만 원은 뭐예요? 지연 전송이죠? 그래서 63번 난에 가서 지연 전송 880만 원 요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 다음 세 번째 1450만 원은 뭐예요? 미발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발급 62번에 되어 있죠? 2%입니다. 그죠? 1,450만 원 요와 같이. 그래서 29만 원 전체 가산세는 보시는 것처럼 39만 7,400원이 반영되셔야 합니다. 자, 요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끄고 그다음에 여기에 손으로 친 게 있으니까 반드시 저장키를 눌러서 그렇죠. 저장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결산이네요. 자, 결산자료 참고로 해서 재무제표 완성해라. 결산자료 보면 차입금, 그죠? 그래서 부산 하나 대구 나와 있고요. 차입금은 상환일자에 정상 상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문제 보시면 장기 차입금 내역에 대한 유동성 대체,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상환할 거라면 모여서 비유동 부채에서 유동 부채로 변경해라. 그 얘기 되겠죠? 그럼 부산 볼게요. 상환은 14년이니까 2013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볼 때 1년 이내가 맞죠? 그럼 뭐예요? 유동성 대체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을 보시면 16년이니까, 그죠? 얘는 1년 이내가 아니니까 걔는 계속 비유동 놔두고, 자, 대구산업의 8,500은 14년이니까, 1년 이내가 맞죠? 그렇죠? 그러면 뭘로 대체해야 돼요? 그렇죠. 유동성 대체시키셔야만 합니다. 자, 유가전 회계 처리는 평가 문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별로 회계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12월 31일 치면, 자, 기존에 있는 분께 놔두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6,500 부산 거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어딘가요? 부산. 일단 적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죠? 6,500만 원.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대변에 얘를 유동성 장기부채. 그쵸?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는 안 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걸어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장기차입금 293. 이번엔 누군가요? 대구죠. 대구.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8,500. 그 다음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대구 8,500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꺼주시고요. 여러분들 결산 문제가
요거 외에는 별도로 지문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굳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전표 추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재무에 대한 거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걸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문제 4번에 보시면 인사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4점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문항은 그렇죠. 두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인사급여 관련 실무 프로세스 수행하라고 되어 있고 1번은 기타 소득 원천. 참 친절하죠? 그죠? 그래서 대한 구분 쭉 나와 있어요. 내국인, 그렇죠? 주민번호, 주소, 기소가 지급은 8월, 그죠? 그 다음에 지급은 8월 31일, 지급 금액은 500이라고 되어 있고, 회사는 공장 건물 구입과 관련하여 개인 이성길에게, 중요한 건 이거네요. 사례금. 우리 기타는 80%의 무슨 경비, 필요 경비 인정될 거냐 말 거냐. 자, 참고로 사례금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고용관계 없다. 근로가 아닌 거를 증명하기 위한 거겠죠. 다음 두 번째,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하여 기타 소득세를 산출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급여를 클릭하시고요. 기타 소득자 입력을 들어가셔야겠죠? 코드는 그렇죠. 1001. 누군가요? 이선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주 되었습니까? 자, 주민번호는 790 405 1675 24 이와 같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소득 구분은 필요경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참고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건 71번부터 76번까지예요. 근데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60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그냥 엔터에 통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 나와 있고, 자, 주소 입력하시면 되겠죠. 가련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은평구 가련동 258번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입력사항은 없어요. 엔터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에 관련돼서 기타 소득 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몇 월 되어 있어요? 8월 요렇게. 그 다음 F2 눌러보면 우리 이선길 입력되어 있는 자료 불러오는 거 보이시죠? 확인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쭉 떠요. 필요경비 없다고 나오고요. 자, 귀속은 2013년 8월, 지급은 13년 몇 월 며칠? 8월 31일, 지급 금액은 500만 원 입력해 주면 필요경비가 안 뜨고 기타 소득은 2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세 100만 원이 산출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해 주시는 게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두 번째 문항 중도 퇴사자의 급여 정산 및 퇴직 소득인데 이것도 역시 어려우실 거예요. 잘 듣고 이해하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일단 표에 보면 사원 코드 103번의 맹종호가 퇴사를 했어요. 13년 8월 31일 퇴직금은 4천. 퇴직 사유는 자발되어 있고 영수일자는 13년 8월 31일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에 보면 사원 맹종호의 퇴직으로 인하여 8월 급여 정산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두 번째, 8월분 급여는 입력되어 있으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이게 어려워요. 2013년 개정 서식을 활용한다. 참고로 퇴직 계산 방법이 2013년도에 약간 변경이 됐죠. 이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서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평가 문제 보시면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 해라. 두 번째, 중도 퇴사 정산을 급여에 반영해라.
세 번째,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2013년 개정 탭에서 퇴직소득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당사는 퇴직연금 확정 급여에 가입을 했었나 봐요. 11년 4월 20일 날. 퇴직금 중 3,500은 개인 퇴직연금 계좌 IRP로 무엇하고 이연하고 차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퇴직금으로 퇴직연금 계좌 이연하면 밑에 있는 사항들, 뭐 취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 입력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조회하고 자료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메, 그렇죠. 그래서 기운 내시고 차근차근 잘 듣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사원 등록에 퇴사일을 해라. 사원 등록 클릭해 보세요. 그럼 103번에 맹종호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먼저 퇴사일을 입력해라. 퇴사일은 언제라고 되어 있나요? 2013년 8월 31일. 됐습니까? 이와 같이 뭐 어려운 건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8월분 급여는 있대요. 그래서 중도 퇴사 정산을 급여에서 반영해라.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8월, 그리고 9분은 급여로 하시면 8월분 급여가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맹종호에 보면 중도퇴사에서 8월달 거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8월분 급여에 대해서 무엇해라? 정산해라. 그러면 이 정산한다는 건 뭐예요? 연말정산이 아닌 중도퇴사에 대한 급여 정산을 해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사원을 클릭해 주시고 연말정산 툴에서 클릭해 보면 그죠? 연말소득세와 중도퇴사 정산 보이시죠? 그러면 중도퇴사 정산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연말정산 창이 뜨게 되고요. 쭉 내려보시면 아하, 얘 결정세액은 21만 1,518원이고 이만큼 냈으니까 이만큼 돌려줄게. 이거를 8월분 급여에 반영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영이라고 눌러주니까 아하, 요와 같이 반영된 모습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는 게 중도 퇴사 정산에 대한 급여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올해 개정된 거, 그렇죠? 퇴직소득 자료 입력이에요. 한번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 참고로 개정은요, 그렇죠? 이 개정된 건, 상반기 1차, 2차는 나오지 않고요. 하반기 3차, 4차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개정을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퇴직은 8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8월이라고 쳐주시면 될 거고요. F2 눌러서 우리 맹종호가 퇴사했어요. 그래서 확인 눌러줍니다. 퇴직이니까 1번 치게 되고요. 자발이니까 3번이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퇴직은 여기 입력을 하셨어요. 근데 2013년도에 개정이 됐다. 근데 개정이 된 건 쭉 내려보시면 요산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퇴직은 연분 연승한다고 그러죠. 퇴직은 장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대가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과표에 대해서 내가 세율을 매겨버리면 우리가 소득세는 누진이니까, 그죠? 1200까지는 6%고, 그쵸? 올라가면 몇 프로 돼요? 15%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금액이 올라가면 높은 세율 때리는 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분 나눠라. 그렇죠? 5년 치면 나누기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퇴직은 1200 이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본세율 거의 6% 때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여기 33번에 보면 5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환산한 거 연분 해서 나눈 1년치를 곱하기 5를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1200이 쑥 넘어가겠죠? 그래서 뭐예요? 산출세액이 많게끔 곱하기 5를 하고 나누기 5를 하겠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과표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세율은 높아지겠죠. 참고로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받지 말고 얘를 연금에 넣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좀 이따가 우리 배우겠지만 여기에 연금의 계좌 이연을 하면 소득 그 세금을 어떻게 주겠다. 그 사재난 부분만큼은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개인연금 계좌 IRP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13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는 곱하기 5하고 나누기 5하고 2012년 12월 30일 이전 분은 과거와 똑같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하시는 방법의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여기 보면 15번, 그죠? 18번, 19번, 20번은 등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필수 입력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표 볼까요? 퇴직금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4천. 그래서 4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쭉 금액 나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없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15번 했으니까 18번 입사일은 나와 있고요. 19번 기산일은, 그렇죠? 우리가 퇴직은 2008년 6월 2일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2008년 6월 2일 쳐주시는 거예요. 요와 같이.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 다음에 2013년 1월 1일 이후를 한 번 더 치셔야 돼요. 그래서 2013년 1월 1일부터 퇴사일은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8월 31일이죠? 그래서 2013년 8월 31일. 그러면 이렇게 8개월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려보시면 아까 산식, 그쵸? 자, 이 금액이 나와 있어요. 2012년 12월 이전 거로. 그래서 연평균이 과표가 이거다.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과거니까 내려오고 아마 6% 했을 거예요. 산출세액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분, 연승해서 이만큼이 12년 12월 31일 이전의 세금이고, 얘는 1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내려와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그쵸? 곱하기 뭐가 돼요? 5 곱하기 5를 하겠죠. 원래는 1200이 안 되니까 6%인데 곱하기 5를 함으로써 1800. 그럼 1200보다 높은 600 얼마의 금액은 15%의 세율을 맞겠죠. 그래서 이 금액 나오고 다시 나누기 5를 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13년부터는 개정된 거예요. 자, 아무튼 내가 퇴직에 대한 산출세액은 얼마 나온다? 143만 3,994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 앞에 보시는 문제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3,500만큼은 그죠?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에 이연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연금 계좌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참고로 퇴직연금은 급여형이 있죠. 그 다음에 기여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급여형은 반드시 퇴직연금 계좌 신고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 주셔야만 돼요.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계좌 취급자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네요. 신한은행 사업자 번호는 11485 4563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좌 번호는 123 789 45. 그 다음에 입금일 2013년 8월 31일. 계좌 입금 금액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3,500. 자, 그러면 이만큼의 퇴직 수수는 이연하겠다. 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500에 대한 500에 대한 소득세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179,250원 이렇게 산출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10번도 입력하셔야 돼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일 보이십니까? 평가 문제 3번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보이시죠? 2011년 4월 20일 이와 같이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떠나서요. 이 퇴직연금 이연 계좌는 여러분들 실무에서 그쵸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시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거에 관련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조회해봐라. 날짜는 8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 쭉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중도퇴사 정산에 대한 마이너스 23만 1230원.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퇴직에 대해서 4천만 원에 대해서 17만 9,250원. 기타에 대해서 500에 100만 원. 이와 같이 우리 아까 입력된 재료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그렇죠. 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요. 앞부분에 대한 거 회계산업을 가지고 재무, 부가, 원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은 문제 5번 법인조정 40점. 회사 이름이 주 법인기업입니다. 그럼 뭐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회사 변경을 통해서 그렇죠. 법인기업 변경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법인조정 클릭해 보시고 작성 대상 서식 보겠습니다. 1번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 2번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 3번 기부금 조정명세, 4번 가산세 계산서, 5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 나와 있네요. 그러면 법인조정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는 총 급여액에 대해서 5%한 금액과 그 다음에 추계액에 의해서 설정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부터 볼까요? 먼저 전기자본금과 자본금, 적립금, 을표내역 이거는 뭐예요? 2012년도 사업연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기에 부인된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 뭐 봐야 돼요? 5번에 기말잔액 얼마 본다? 1800 이 금액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무조정 참고자료 보겠습니다. 1번 1일 총급여액은 기장된 자료의 임금과 급여 계정을 조회하라고 되어 있고 9명 모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급여판에는 임원과 사용인의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 각각 1,000만 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은 어때요? 한도 초과해도 전부 다 송금, 산입 인정해 주죠. 그러나 임원에 대한 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송금, 불산입, 뭘로 처분하죠? 상여로 처분하셔야 되고요. 2번 퇴직급여 추계액은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를 참고해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3억 4천.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퇴직금 추계액과 근로자 보장법에 의한 추계액 중 둘 중에 무슨 금액? 큰 금액을 세법상 추계액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죠.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정 및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 을표를 참고해라. 요구사항 볼까요? 첫 번째,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에 해당 금액 반영해라. 총급여액 및 추계액에 해당 금액 반영해라.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 을표 및 기장자료를 조회하여 해당 금액에 반영해라. 자본 적립금은 나와 있죠, 자료에. 그러면 퇴직금 조정명세 여기를 완성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세 번째, 소득금의 종합계표에 세무조정 금액을 반영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작성하시는 순서는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2번, 3번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기는 뭐 입력해야 돼요? 총급여. 총급여는 기장된 재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무회계에서요. 보시면 그죠? 합계 전액 시산표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날짜를 12월 치고 엔터 해주시면 요 금액을 보시면 되고 코드 보기를 누르셔서 급여가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더 편하시겠죠? 자, 급여는 제조 원가는 농업비의 임금 504번으로 해서 2억 6천 4만 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판매관리비에 801 급여로 해서 1억 9,800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전체 인원 수가 9명 되어 있고 그죠? 즉 급여 몇 명과 임금 몇 명이 안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인사급여를 클릭해서 사원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김대한 보면 생산직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부 해서 사무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영미, 임강훈, 류문희까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무직은 급여는 몇 명으로 봐라. 4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강구진부터는 생산직이 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금으로 하겠죠. 그래서 202, 203, 204, 205 그래서 5명 생산직이고요. 4명은 사무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꺼주시고 시산편 놔둘게요. 퇴직급여 충당금 증문서에 들어가셔서 먼저 급여액에 대한 건 아까 금액을 외워서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정 코드를 쳐주게 되면 아까 금액 자동으로 1억 9,800에 들어오고 명수는 4명 확인했고요. 18번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 금액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은 몇 번이죠? 504. 아까 했네요. 몇 명? 5명. 그래서 2억 6천 4만 원 입력된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자료에 보시면 세무조정 참고 1번에 보시면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 한도 초과 사용인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임원은 그렇죠. 송금 불산입이다. 그래서 나중에 합계 등록을 통해서 해도 되지만 미리 해도 상관은 없겠죠. 합계 등록을 클릭해서 그렇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얼마 되겠습니까? 1,000만 원. 처분은요. 뭘로 가겠습니까? 상여. 이와 같이 미리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급여가 아니다. 그래서 급여 금액 1억 9,800에서 1,000만 원을 뺀 1억 8,80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계액에 대한 명세예요. 그래서 추계액 명세는 이미 추계액 명세가 작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유형 1번, 그 다음에 원천 징수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얘 눌러주시면 추계액 3억 4,041만 6,665원이 불러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당초하면 복규 눌러주시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그래서 9명 아까 자료에 몇 번에 있었나요? 2번에 있었죠? 그래서 3억 4천 그러면 20번과 21번 큰 금액 그죠? 몇 번? 20번으로 추계액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식은 첫 번째 총급의 5%죠. 요 금액에 대해서 5% 가서 2,240만 2천원과 추계액에 대해서 참고로 추계액은 올해 몇 프로죠?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 전환금이 있으면 더해주는데 일단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빼야 돼요? 그렇죠? 이 추계액은 무슨 금액이다? 13기까지의 금액이다. 그러면 13기 한도 물어봤으니까 12기까지의 금액은 빼야 될 거다. 그래서 12기의 금액은 어디에 있다? 충당금, 즉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정에 있다. 그래서 원장 조회를 눌러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참고로 295번입니다. 295번 해주시고 그런 금액 드는 거 보이시죠? 요거 어떻게 주시면 좋아요? T자를 그려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T자 하나 그리셔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니까 대변에 얼마 적어요? 3,800. 퇴직금 준 거 얼마 있어요? 2,500.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설정 대변에 있네요. 그럼 대변에 설정한 금액은 3억 2,741만 6,665원 이렇게 메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 그죠? 3억 4,416원, 3억 4,041만 6,665원도 역시 기말이니까 차변에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모하신 다음에, 그렇죠?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기초는 자동으로 불러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물표에 얼마 있었다? 1,800. 그렇죠. 지급액은 얼마 있다고 돼 있어요? 2,500 있네요. 그래서 2,500 입력해 주시면 9번에 차감액이 마이너스 얼마 떠요? 500 뜬다고 돼 있네요. 이거는 무슨 얘기죠? 그러면 일단 이 차감액이 몇 기까지? 12기까지의 금액인데 그럼 얘에서 얘를 뺄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근데 지금 산식은 얘에서 얘를 빼는데 그대로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부상은 얼마가 있었다. 그쵸? 3,800이 있었다. 자, 그런데 충당금 부인액이 1,800이니까 회계의 3,800에서 세법상 부인의 1,800을 빼면 2천만 원이 세법상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에서 지급액 얼마를 뺀다? 2,500? 그러면 마이너스 500이 나온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보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차감액을 제로로 보고 17번의 충당금 기초 부인 누계액을 1,800이 아니라 500을 뺀 1,300으로 봐라. 그래서 3,800에서 1,300 빼니까 2,500이고 지급액 빼서 얘는 0으로 보겠다. 이런 논리가 되고요. 그래서 500만큼은 전기 부인에게서 무엇해라? 추인시켜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등록을 클릭하면 여기 500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전기께 추인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15번 계산액 넣으시면 되겠죠. 계산액 얼마예요? 3억 2,741만 6,665원. 이러면 한도 초과액 얼마 나오죠? 3억 501만 4,665원이 한도 초과가 되고요. 그 얘에 대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해야 되겠죠? 합계 등록을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한도 초과. 자꾸 오타가 나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305, 014, 665, 처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유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충당금 500을 뭐해라? 추인시켜라. 전기,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얼마 추인시키면 돼요? 500이고 얘는 추인이니까 유보의 발생이에요? 감소예요? 그렇죠? 감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는 안 떠요.
자동으로 직접 잊지 말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ES 복구해 주시고요. 반드시 끝났으면 뭐 눌러라? 저장, 이와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렇죠. 뭐예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가 되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 클릭해 주시고요. 참고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는 그렇죠. 무슨액 기준과 시작 예치, 그죠? 예치와 추계액 중 무슨 금액, 적은 금액을 우리는 뭐 한다? 송금, 그죠? 신고조정으로 그렇죠. 송금 산입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무조정 참고자료 볼까요? 당사는 확정급여형 DB의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참고로 급여형과 기여형이 있죠. 급여형은 회사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및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확정 무슨형이면 기여형이면 그죠? 금융회사가 퇴직금에 대한 거 전부 다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계액 나온 거 보이시죠? 요건 좀 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했던 그 추계액 금액이 오는 것이고 아까 제가 장부상 기말 잔액 줬던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금액이 자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가 있다라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자료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정을 참고하여 퇴직급여 추계액 기말 잔액, 당기말 부인 누계액을 반영해라. 당사는 기중에 퇴직연금 불이익에 대해서 중요한 거 밑줄 그으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퇴직연금 불이익을 퇴직연금 운영자산이라는 계정을 써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 말이고요. 퇴직연금에 대한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은 얼마가 있다? 2천이다. 요구사항 볼게요. 첫 번째, 2번.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 계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해라. 요기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해라. 요기하라고 되어 있고요. 작성 순서는 1번, 2번, 3번, 그다음에 3번 마지막으로 소득금액 합계표에 세무 조정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퇴직연금 예치금 계정이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계정을 쓰고 있다고 했으니까 원장조에 참고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그쵸? 198번입니다. 자, 그러면 나오죠. 역시 T자를 그려요. 전기월은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얼마? 2000. 다음 대변에 얼마 있어요? 1200. 그리고 다시 연금 불이익은 차변에 얼마? 3200 써주시고. 다음에 기말은 얼마가 있습니까? 4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금액이 요 지급액 1200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참고 자료 네 번째 보시면 송금 산입에 의해서 2천만 원 했잖아요. 그죠? 근데 1200만큼은 뭐 했으니까 썼으니까 이 1200은 무슨 분계? 당연히 추임 분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송금 산입에 2000에서 1200을 송금 불산입 그쵸 유보에 감소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2000에서 1200을 빼면 얼마 남아요? 800. 우린 그 금액을 기송금 산입 퇴직연금 부담금이라고 하고 그 금액은 여기
보시면 17번에 그 금액 800이 오게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하겠지만 요 16번에 껴서 세무조정은 이 16번의 금액과 12번의 금액을 가지고 세무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아까 얼마라고 되어 있었죠? 2,000 기억하셔야 되고요. 20번에 그쵸.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수령 및 해약액 얼마? 1,200. 이번에 납입한 금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200. 그래서 예치금 등에게 기말 4천만 원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예치계는 얼마다? 4천이다. 14번에 전기말 신고종에 의한 송금 산입액 기억하시나요? 2천. 그 다음에 16번 그쵸. 아까 20번에 입력했던 수령 및 해약액을 다시 한번 입력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800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결론 전체 얼마에서? 4천에서 그렇죠? 4천에서 그 다음에 얼마를 빼요? 800을 뺀 나머지 3,200만큼이 예치에 대한 한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퇴직연금 부담금 증명세는 추계액을 불러오겠죠? 추계액에서 장부상 기말자력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말 부인 누계가 없잖아요. 얘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에 들어가시면 부인 누계 요 금액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얼마예요? 3억 500 14,665원과 그 다음에 전기에 부인의 1,800이 있었는데 500은 아까 송금 산입시켰으니까 얼마를 넣어야 돼요? 1,300. 그렇죠? 이 금액 얼마예요? 메모하시고요. 318 014 665 이 금액이 바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의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318 이만큼은 인정하지 않겠다. 014 665 그래서 빼주면 차감액이 22402만큼 인정했다. 그럼 전체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준다. 그러면 이 금액이 퇴직부담금 송금 산입의 누적 한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미 인정받은 아까 800 기억하실 이 금액의 의미 그래서 빼준 이 금액이 송금 산입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 금액 3,200과 무슨 금액? 작은 금액. 그래서 3,200이 온다. 거듭 얘기하지만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 조정은 16번의 금액과 12번의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 16번의 금액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합계 등록을 눌러주면 송금 산입 미달액 보이시죠? 그래서 송금 산입에 퇴직연금 불이백 얼마입니까? 3,200. 얘는 유보의 뭐가 되겠습니까? 발생.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1,200 기억하시죠? 그죠? 전기에 송금 산입 유보 발생한 금액 뭐 해야 돼요? 추인.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요? 퇴직 연금 지급액. 참고로 과목은 채점사항은 아닙니다. 1,200 해주시고요. 얘는 전기의 부인액이니까 이번에 유보에 감소가 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조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꺼주시고 반드시 뭐해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 꺼주시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항이죠.
기부금 조정 명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은 우리 뭐 해야 돼요? 세무조정이 끝난 맨 마지막에 작성하는 서식이다. 그래서 기부금 조정 명세는 왜 그래요? 여기에 보면 요 소득금액, 기준 소득금액을 더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참고로 걔는 결산서 당기순이익과 조정이 끝난 그저 금액에다가 뭘 더해요? 기부금을 합친 소득금액에 대해서 자, 법정 기부금은 몇 프로? 50%. 그 다음에 특례 기부금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은 몇 프로? 10%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 볼게요. 세무조정 참고자료, 기부금의 지출 내역은 계정별 원장을 참고하고 기부금에 대한 사업자 번호 입력은 생략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부금에 대한 2월 명세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2009년도와 2011년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었죠. 2009년도 지금 원래는 지정 기부금의 2월 공제는 5년이에요. 근데 2010년도부터 5년이고요. 2010년 이전 2009년은 3년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거는 2010년, 11년, 12년, 3년이 지났죠? 이번 2013년도에는 그렇죠. 한도 초과해서 공제받지 못했던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년도는 5년이죠. 그러니까 2013년도 공제 가능하게 되고요. 자,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해라. 그래서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해라.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기부금에 대한 전체적인 세무 조정을 해라. 그 다음에 기부금 2월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부금 명세를 먼저 클릭하시게 되고요. 기부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기부금 불러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유형을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유형 선택할 때의 주의할 사항은 여기에 법인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교로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국방 위문금은 뭐예요? 위문품은 법정이고요. 방위성금은 뭐가 되겠습니까? 법정. 그 다음에 얘는 대한 적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 수재민 돕기를 보시는 거죠.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지정이 돼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수재민 돕기는 뭐예요? 법정이겠죠. 그 다음 불이웃 돕기 뭐겠습니까? 지정. 동창회 장학금은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기타로 보시고요. 불이웃 돕기 유니세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유니세프에서 수재민 돕기 했으면 뭘로 봐야 돼요? 법정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로 본다? 지정. 종교단체 뭐가 되겠습니까? 지정. 요와 같이 해주시고요. 다만 기타는 그렇죠? 조정에다가 먼저 반영해라. 그래서 합계 등록을 클릭해서 됐습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동창회 장학금 얘는 송금 불산입 그렇죠? 300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꺼주시고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의 계산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에서 새로 블록 해주시면 전체의 금액이 반영이 되겠죠. 참고로 요 금액은 소득금액 내역 및 조회 및 수정 들어가시면 당기순이익, 입금산입, 송금산입, 그 다음에 기부금 더한 금액 5,900 들어와서 2658, 650, 897의 금액이 1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2월 결송금 있으면 빼주면 되겠죠? 자료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한도 이만큼인데 이거니까 전부 다 인정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특례기부금은 그쵸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정기부금은 그렇죠. 13번 그죠? 요 금액에서 10% 곱한 이 금액이 한도인데 2,400이니까 그렇죠? 2억 4천, 아니 2억 3,800 정도가 뭐예요? 남는 금액이겠죠? 그럼 그거 한도 내에서 뭐가 공제 가능하다? 2월 산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부금 2월 명세 작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는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당시에는 3년이었다. 그래서 2011년도 거만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011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니까 4번 법인세법 제24조 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선택하시고요. 한도 초과액 금액은 1,400 입력해 주시고 기공제 금액은 3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이번에 공제가는 1,100이고 아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이 1,100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차기 2월은 없어지고요. 그 금액은 여기에 18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그렇죠. 조정2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클릭해 보시고 새로 불러오게 해주시면 그렇죠. 전체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를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가산세 계산서죠. 요거는 법인조정2에 보면 이 가산세 계산서에 한번 직접 넣어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세무조정 참고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한 법정 증빙 미수치 내역이다. 제시된 지출 외에는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증빙을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3만 원이 초과되면 법적 증빙 갖춰야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갖춰야만 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그 적격 증빙 수치가 제외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재무에서 영수증 수치 명세를 잠깐 보시고요. 여기에 클릭해 보면 여기에 있는 사항들은 그죠? 3만 원 초과 거래에서 명세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표 볼게요. 표. 복리후생비 보실래? 25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서 소재하는 펜션 숙박비로 영수증 수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 숙박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5번 읍면지역 소재죠?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를 작성하였더라면 얘는 그렇죠. 제외 대상 인정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 선접비 300은요.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전단지 광고를 신일 인쇄 제작을 하고 간이 영수증 수취하였다. 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적격 증빙 갖춰야 되는데 못 갖췄다. 얘는 뭐다? 가산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 뭐예요? 지급 임차료 600만 원. 공장에 대한 임차료 지급액으로 임대인은 간이가세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였다. 자, 이런 경우 작성하는 게 뭐죠? 바로 송금명세 제출분입니다. 그래서 간이니까 그렇죠? 세금 계산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임대인에게 은행으로 송금하고 됐습니까? 그거에 관련된 송금명세 작성을 하게 되면 그렇죠. 제외 대상 거래에 해당해서 이런 경우에도 인정해 줍니다. 밑에 참고자료 보시면 관련 영수증 수취 명세서와 경비 등 송금 명세는 정상으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부터 왔다 갔다 할게. 1번 보세요. 법정 증빙 미수치에 대한 가산세를 반영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정 증빙 미수치 조금 내려보시면 자, 지출 증빙 서류 이렇게 명칭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다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광고 선전비에 대한 300만 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 2번 가볼게요.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 신고를 2월 28일으로 신고하였던 바. 그러니까 지급 명세 신고가 2월 28일 정상 신고했는데, 그죠? 3월 15일에 누락된 금액 얼마를 확인했어요? 200만 원 확인하고 무슨 신고? 수정 신고죠. 그럼 지급 명세를 이 밑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2월 28일까지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어디에 해당한다? 미제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얼마? 200만 원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가산세는 2% 되어 있죠? 다만 이 지급 명세를 1개월 이내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50%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 하단에 그쵸? 100분의 2와 100분의 1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2번을 치게 되면서 그죠? 50% 감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 3번에 보시면 계산서 수취금액 500만 원에 대한 합계표를 미제출해요.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산서를 역시 무슨 제출? 미제출한 거죠.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그렇죠.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그래서 요구사항 3번에 보시는 것처럼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나와 있으시죠? 그래서 얼마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500 1000분의 10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1000분의 5라는 것도 있죠? 몇 개월 이내일 때? 그렇죠. 1개월 이내일 때는 50% 감면 1000분의 2, 2번을 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 내가 내야 될 가산세 부담은 10만 5천 원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추가로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계산서 작성 서식을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꺼주시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및 그죠? 조정 계산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무조정 참고자료 볼까요? 소득금의 조정 금액은 기입력된 데이터 및 추가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이용한다. 결산 시 법인세 등으로 대체한 선납세금 계정에는 중간연합과 원천 납부가 포함되어 있다. 요구사항 볼게요. 가산세 계산서에 가산세액을 반영해라.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조정했으니까 아까 중간연합과 원천 이는 선납세금 하는 거죠. 그 다음 분납 가능하면 무엇해라? 분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납세금 줘야 할까요? 근데 뭐 계정별 원장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합계전의 시산표를 클릭해 놓고 조회하시면 상당히 편하게 이것저것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선납세금 보이시죠?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중간이람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5,500. 자, 원천은 14만원과 28만원, 더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42만원. 메모하셨죠? 그래서 5,500만원과 42만원을 메모합니다. 자, 그러면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세로 불러오시를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그렇죠? 여기에 반영되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럼 중간 연합의 5,500만원과 원천 납부의 42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엔터 해주시면 분납세액 나오죠? 221, 155, 089 이렇게 분납세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잠깐 보면 그죠? 분납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인데 차감납부세액이 좀 더 크죠? 그죠? 그 이유는 이 가산세는 분납되지 않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분납하고 가산세는 차감납부세액에 가산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뭐 눌러라? 저장.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답안 수록을 누르셔서 여러분들 이론 문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포트에 USB 꽂혀 있을 거거든요. USB 저장하시고 그렇죠. 시험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3회 세무정보처리 TAT 1급 그죠? 답안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좋은 성과 많이 만들기를 그렇죠. 당부할게요. 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